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대로 한국과 일본 보고 각국사 개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보면 한국은 사실 여러분 되게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걸 모르면 한국사를 모른다는 얘기고, 또 수능 한국사가 필수인데 이 정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 볼까? 고주몽,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고주몽인데 이 사람은 부여에서 왔지. 그치? 유아 부인이 뭐 금왕을 만나, 아니 뭐 해모술을 만나서 하룻밤 원나잇하고 얻은 아들이 고주몽인데, 뭐 아들까지 있는 여자가 금왕 홀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얘기 있어. 개막장 좋은 얘기. 그래서 부여 고주몽. 자, 근데 이 고주몽 이 녀석은 지가 이제 저기 뭐야, 쫓겨온 과거는 생각도 안 하고, 또 유아부 저기 뭐야, 고주몽이 부여에서 맞은 첫 번째 저기 이름이 뭐였더라? 예씨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또 밑에가 푸퍼노랑 여자 결혼해가지고 뭐 온조 비류 나왔는데 예씨가 낳은 아들 뭐 유리가 찾아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지 아들도 똑같은 거 겪게. 그래서 고구려에서 온조와 비류가 뛰쳐나와가지고 한강유역의 나라를 세우지. 인천하고 한강유역에. 비류 안 나온다 동아시아사에. 온조만 기억하면 돼. 자, 신라 고조선 유민과 토착민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서만 지역에 살았던 토착민들하고, 고조선 유민은 뭘 얘기하냐면 두 종류가 있어. 자, 위만의 어떤 쿠데타 때 쫓겨나온 그 위만 전의 왕 준왕의 패거리들, 그치? 그리고 우거왕 이후에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고조선 망해서 내려온 그 고조선 유민들이 합쳐져서 만들었던 나라가 신라야. 자, 그다음 사세기는 누구의 전성기야? 그렇지, 백제의 전성기지 사세기는. 자, 고국원왕은 전사하고 누구에게? 근초고왕에게. 뭐 전성기 근초고왕 뭐 산동반도 외에 뭐 이런 쪽으로 진출했다고 되어 있지. 그치? 근데 이제 소수리망이 복수를 하지 않고 열심히 칼을 잘 갈아둡니다. 나라에 칼을 잘 갈아둬요. 그리고 이제 5세기가 돼서 드디어 광개토 대왕이 등장하고 장수왕이 등장을 해. 광개토 대왕 때는 중국이 아직 혼란기여서 열심히 만주벌판 쪽으로 달려나갔지만, 장수왕 때는 이제 중국의 혼란기가 멈춥니다. 북위가 통일을 해. 북위가 통일을 해. 자, 그래서 남방 정책을 펼치지. 그치? 또 장수왕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외에 침입했다. 신라를 침입한 백제와 외의 연합. 즉 왜군을 쫓아줬지. 광개토 대왕이. 호우명 그릇 뭐 이런 거 기억나? 호우명 그릇. 자, 그런데 장수왕 때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 정책을 하지. 남진 정책. 그리고 뭐 그로 인해서 백제는 수도 한강을 뺏기고 계로왕 때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고, 그래 놓고도 힘이 부족하게 되니까 백제와 신라가 낮에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장수왕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 게 바로 다원외교야. 장수왕은 지금 보면 봐봐라 얘들아, 이 북조와 송과 남제 등의 이 남조는 계속해서 적대 중이었어. 그치? 적대하고 있었단 말이야. 적대하고 있었는데 원래 여자는 한 명만 사귈 수 있어? 아니면 여러 명 사귀어도 돼? 참 니들 생각하는 거 기가 막힌다. 한 명만 사귀어야 돼. 당연한 거야. 근데 고구려는 보면 북이랑도 사귀고 남조, 즉 북조와도 사귀고 남조와도 사귀었다는 거야. 왜? 고구려가 너무너무 잘났거든. 원빈은 사실 여자 한 12명 거느려도 되지 않겠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봐봐, 북이 입장에서도 사실 남제와 계속해서 군사적 충돌을 하고 있는 마당에 남조와, 그 와중에 장수왕이 군사적으로 뒤통수 치면 나라 멸망하는 거야. 반대로 남조는 북위보다 군사력이 밀려. 야, 북위는 그래도 북방 유목민족이고 남조는 저기 남방 농경민족 쪽인데 북방 유목민족 쪽이 군사력이 세지. 그래, 남제는 일단 주변에 있는 이곳저곳 다 나라들에게 조공측봉 관계 맺어가지고 이렇게 친구하려고 하는데, 북위는 그런 자존심이 아주 엄청나서 조금만 받쳐 난 책봉 안 해줄래 이러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조공측봉을 해준 나라가 어디냐면 고구려야. 고구려. 자, 그 다음에 6세기는 누구의 전성기야? 신라의 전성기지. 신라. 자, 여기 봐봐. 일단 백제를 보면, 자, 누가 중흥의 노력을 하겠어? 성왕이 중흥의 노력을 하잖아. 또 여기 누구와 교류한다고 되어 있을까?
남조와 교류야. 백제는 항상 전통적으로 남조와 교류해왔어. 그래서 무령왕릉 이런 건 뭐냐면 무령왕릉이 벽돌로 지은 무덤이거든. 근데 자 일본에서는 목조 건축이 많아. 한국에선 돌이 많아가지고 석조 건축이 많아. 탑 같은 거 짓는 거 보면. 반대로 중국에서는 흙을 구워가지고 만든 벽돌을 가지고 뭘 지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방식은 그런 무덤이 아닌데 무령왕릉은 벽돌을 가지고 지은 무덤이야. 자 다음에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되고 뭐 골품제 또 율령도 있고 그치. 그다음에 진흥왕 때 성왕과 함께 이렇게 한강유역을 차지했는데 나중에 성왕을 뒤통수 쳐가지고 한강유역 전체를 빼앗지. 그리고 성왕은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신라 쳐들어갔는데 멸망시키기 직전에 관산성에서 김무력에게 처발려서 끝나. 자, 뭐 불교 공인이라고 써 쓰기 귀찮다잉. 자, 그 이후에는 바로 삼국 항쟁기가 옵니다. 삼국 항쟁기가. 우선 고구려에 중국이 두 번 쳐들어와. 수나라 양제 때 한 번 쳐들어오고 당 태종 때 한 번 쳐들어와. 그게 수나라 침입이 살수대첩이고 당나라 침입은 안시성 싸움이야. 자, 그 다음에 삼국 통일의 과정을 보면 우선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거든. 그래서 뭐 대야성 등을 빼앗고 그래 신라가 김춘추가 고구려에 원군을 청하러 가는데 연개소문이 그걸 들어주지 않아. 신주를 돌려주면 뭐 하겠다. 신주가 어디냐면 한강지역. 근데 한강지역을 먹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난리를 쳤는데 한강을 돌려받고 원군 정도 해서 백제 까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치.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 연합은 실패를 하게 돼. 그래서 김춘추는 당나라로 넘어가서 당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나당 동맹이 성립되고 그걸 본 고구려와 백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고구려와 백제끼리 동맹을 맺고 또 고구려는 북쪽에 이 당시 당태종에게 신나게 밀려가지고 동맹을 찾고 있던 돌궐족에게 또 백제는 전통적으로 친했던 왜군과 함께 그래서 남북 십자외교가 이루어져.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당나라의 소정방위가 13만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백제는 멸망하게 되고 백제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의 전쟁인 백강전투가 일어나고 왜군들 엄청 왔어. 2만 명 가까운 왜군이었는데 그 2만 명이면 그 나라에서 돌아다니는 팬티 입고 돌아다니는 병사들은 죄다 데려온 거야.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게 돼. 고구려 멸망하고 나니까 신라는 이제 삼국 통일을 했나 했더니 당나라가 갑자기 도독부와 도호부를 설치해갖고 신라 속을 긁어. 그래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 자 거기까지 잘 보면 돼.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냥 편하게 보면 돼. 자 그다음에 통일신라 중대 왕권 강화되지 당연히. 니들 상대 중대 하대 구분하는 건 기억하지? 상대가 어디까지야? 찐덕여왕까지지. 중대는 김춘추부터 해공왕까지고 그 다음부터가 하대고. 그렇지. 이거 기억해라.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자 체제정비. 자 근데 체제정비를 대부분의 나라들은 뭐 율령을 받아서 삼성육부를 하는데 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 중앙은 몇 부? 자 이것도 써줄게. 자 중앙은 뭐야 이거? 중앙 13부. 다음 지방은 구주 오소경이지. 자 불교는 교종이 발달해. 그 둘 있잖아. 해골물 처먹고 깨달은 놈 못 깨달은 놈 그런 거. 불교는 둘이 발달하고. 근데 하대에는 왕권이 약화되면서 당연히 왕권이 약화되니까 지방 세력인 호족이 성장하고 호족들이 밀어줬던 종교인 불교 중에서도 선종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한번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발해봅시다. 대조영이 건국했지. 무왕 때를 보자. 무왕의 이난이고 연호가 이난이야. 무왕은 산동만도를 공격했어. 당나라가 대립했고 산동만도를 장문휴 정도까지 기억해두자.
전동만도. 또 일본과 친선을 했어. 일본과 친선. 당장 당나라에 혼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돌궐은 뭐 거의 많이 가고 있고 이쯤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친선 교류를 많이 했지. 막 수십 차례 국서가 오갔어. 근데 이제 문왕 때는 대응이란 연어를 쓰는데 당나라와 교류를 해. 당나라와 교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쓰자. 당나라와 교류를 해서 발해관을 설치하고, 아이고, 삼성 육부를 가져와서 자기네 나라 시스템으로 깔고, 또 주자감 국립교육기관을 가져와. 그 외에 또 뭐가 있어? 상경성도 있어. 상경성, 발해 상경성. 또 그 다음에 선왕 때는 그래서 당나라 사람들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해동 선국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발해도 결국은 멸망을 한다. 누구에게? 거란에게. 이렇게 정도까지만 적어두면 돼. 한국사는. 그 다음에 일본이 어려워. 항상 얘들아, 동아시아사는 일본이 최고 난이도야. 정말 그지같은 나라가 진짜 일본이 최고 난이도니까 일본을 좀 잘 보면서 쫓아와. 사실 우리가 중국이나 사실 몽고 뭐 북방 유목민족은 사실 공부를 한번 다 하고 나면 얘네들 되게 비슷하네. 앞이나 뒤나 생각보다 하는 짓거리도 비슷하고 모두 비슷하고 간단하게 몇 개 외워야 되는 걸 제외하면 진짜 비슷해. 그리고 중국은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나라라 괜찮고, 한국사야 뭐 우리가 한국사 배우는데 당연한 거고, 일본이 사실 우리가 제일 애매하고 뭔가 혼자 틀린 것도 겁나 많고 이런 식이야. 뭐 베트남은 이름 어려우면 다 베트남이니까 뭐 쩡꽁뿡 막 이런 새끼들 보면. 자, 보자. 우선 야마타이 때를 봐야 되는데, 야마타이 때 한 명의 여왕이, 야마타이는 통일된 나라가 아니고 지방 분권이지. 30여 개의 소국이라고 그랬잖아. 일본의 원래 스타일은 지방 분권이야 얘들아. 일본은 뭐 하여튼 모이질 못해. 하여튼 앵간치 분권이야. 자, 여기서 누가? 그렇지, 누가? 히미코 여왕이. 히미코 여왕. 히미코 여왕이 조조의 위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았어. 히미코 여왕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통력이 있었다, 뭐 점을 잘 쳤다 이런 말들이 나와. 그러면서 여기는 그래서 재정일치를 보여주는 거야. 제사장과 지도자가 하나였다. 점치는 건 제사장이지 왕이 아니잖아. 근데 점치는데 왕까지 해먹었다? 그거는 재정일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자. 무슨 인이라고 나와있지? 여기에 두 가지를 적어. 도래 또는 도외. 자, 도외는 뭐냐면 외로 건너갔다 이런 얘기고, 도래는 올레자 써서 건너왔다, 건너서 왔다, 도래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문화를 만들었어. 도레인들이 계속해서 넘어오게 돼. 왜? 4세기는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 중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야, 안전한. 5세기, 6세기에 내내 삼국에서도 계속해서 인구구들이 넘어와. 전쟁을 하고 여기도 전쟁을 하고 이러니까. 자, 가야 철기 문화가, 가야의 철기와 토기 문화가 넘어와서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줘. 요거는 사실 마지막에만 좀 더 중요하게 짚고 가면 돼. 사실 1등급을 맞기 위해서만 보는 선지 정도야. 사실 잘 등장한 적이 없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슨 제도라고 나와 있지? 여기에다 뭐라고 적냐면 시성 제도라고 적자. 시성 제도. 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외국에는 성이 없었어. 이름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방의 호족들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여기가 야마토 정권, 도레인과 도레인들이 야마토 정권을 야마토 정권을 세워가지고, 근데 원래 야마타이국 시절에 일본은 뭐였지? 지방 분권적이고 소국으로 모여져 있었지. 근데 여기 지금 도레인들은 출신이 어디야? 중국 아니면 한국이잖아. 그치? 중국하고 한국은 웬만하면 같은 강력한 하나의 국가로 중앙 집권을 추구하고 있었잖아. 그런 사람들이 왔으니 야마토도 중앙 집권 국가를 추구했단 말이야.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성제도인데, 시성제도는 지방에 있는 호족들에게 자기 부하로 만들기 위해서 성을 내려주는 거야. 성을 부여하는 거. 자기 부하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북위는 자존심이 세서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지만, 남조는 군사력이 약하니까 다른 나라 많이 교류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남조와 교류하고, 5명의 외왕이 연속적으로 책봉을 받았던 시대가 있어. 요거는 조공책봉 관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자. 왜 오왕 시대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봐봐. 이 시대에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백제가 웅진으로 선도하고 완전 개박살이 났지. 그래서 이때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몰려 들어와. 아니, 이게 아니지. 화살표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몰려서 도레인들이 또 한바탕 엄청나게 넘어와. 자, 그래서 쇼토쿠 태자는 중앙 집권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백제의 불교를 수용해. 이때 뭐 넘어온 인원들과 포함해서 백제 불교를 수용하고.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일본은 뭐가 넘어가면 그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본화가 되거든. 일본의 고유 종교가 뭐냐면 신토야. 일본에는 신이 300명도 넘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전통 종교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막 이렇게 뭐 무속이라고 봐야 돼.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삼신 할머니한테 애기 가져다 달라고 빌고, 뭐 저기 뭐 신과 함께 보면 나오는 그 신들 있잖아. 그게 우리나라 전통 종교라고 봐야 돼. 무속 전통 종교라고 봐야 돼. 일본도 전통 종교인 신토, 뭐 야스쿠니 신사, 신사 이런 데가 다 그 신을 모신대거든. 그거와 불교가 합쳐지는 신불수팝이 생겨. 신불수팝. 신토가 너무 강력해. 자, 그 다음 7세기 보자. 7세기. 자, 다이카 귀신이야. 다이카 귀신. 다이카 귀신이 뭐냐면,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율령을 수용한 건데, 율령 수용 외에도 다이카 귀신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냥 뭐 간단하게 일본 각국사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흐름을 보는 거니까, 뭐 동아시아에서 이게 단순히 문제가 나오기는 만만치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내면 안 될 거야. 왜냐면 교과서에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다이카 귀신이 뭘 한 거냐면, 호족들에게 토지와 백성을 강탈한 거야, 사실. 야, 지방 세력에게 토지를 뺏고 백성을 뺏으면 지방 세력이 약해져, 강해져? 그렇지, 약해지지. 중앙 집권이 가능해지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중앙 집권이 문제가 아니고 호족들의 불만이 생기잖아, 그렇게 되면. 그치? 그래서 다이카 귀신이 나중에 좀 문제가 돼. 자, 어쨌든 지금은 야마토 정권 이후로 계속해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일본에도. 자, 그 다음에 아스카 문화라는 게 뭐냐면, 이때 백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자, 전쟁 때문에 백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사실 안전한 데서 살고 싶을까? 위험한 데서 살고 싶을까? 그렇지, 안전한 데서 살고 싶지. 그래가지고 이런 아스카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 여기가 분지야. 분지가 뭐지?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였는데 그 안에 있는 평평한 지역을 분지라고 하잖아. 그치? 여기에 모여서 살았단 말이야. 여기에 모여서 살아가지고 이 지역, 이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그래. 여기서 발생된 문화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류사 모층 목탑을 지어. 목조 건축이야, 목조 건축. 이 시대야, 아스카 문화가. 자, 그 다음에 나라 시대가 돼. 나라 시대에는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시대야. 나라 시대. 나라 시대에는 이제 율령을, 자, 아까 다이카 귀신은 율령을 수용한 거고, 다이오 율령은 율령을 성립시킨 거야, 이제. 그래서 다이오 율령 때 이제 삼성 육부제를 받아들인 이권 팔성제가 생기고, 당풍, 당시 당나라가 진짜 잘 나갔던 시대잖아.
당나라 잘 나갔던 그 당나라를 배우자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견당사를 파견했어. 당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헤이조쿄라는 헤이조쿄 헤이안쿄라고 해서 이제 그 당나라의 장안성을 따라 만든 도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중국의 불교를 대량 수입해서 동대사를 지어. 도다이사, 동대사에게. 동대사 철불이 무지막지하게 크거든. 동대사 철불 부처님 손바닥 위에 사람이 20명도 넘게 올라가. 그런 식으로 거의 국가 불교가 발전하게 돼. 국가가 밀어주는 불교가 발전하게 돼. 자, 근데 이 나라 시대 말기에 천황과 일본 왕가에 뭐 역병이 돌았나 벼락을 쳐맞았나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 왕가에서. 그래가지고 터가 안 좋다 해가지고 멀쩡히 지어놨던 헤이조쿄를 때려치우고 새로운 데에다 또 상경성을 베껴서 수도를 만들어. 그게 뭐냐면 바로 헤이안쿄야. 내가 예전에 보면 일본은 어떤 시대를 수도가 어디냐에 따라 간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시대는 헤이안쿄, 즉 헤이안 시대야. 나라 이름이 평안이야. 평안. 평안을 일본어로 읽으면 헤이안이 되거든. 자, 근데 이때는 보면 당나라가 존내 많이 갈 때야. 8세기 말이니까. 그래서 야, 쟤네 별거 없네 하고 당나라 별거 없다 하니까 견당사가 폐지되고 또 국풍이 굉장히 다시 우리 원래 일본으로 돌아가자 해서 원래 일본이 많이 강조돼. 자, 근데 원래 일본은 뭐지? 중앙 집권이야, 지방 분권이야? 그렇지, 지방 분권이잖아. 야마타이 30개의 소국으로 있었으니까. 그치? 지방 분권이 되면서 지방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사를 고용해. 사무라이를 고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사 계급이 등장하게 돼. 또 일본어는 있었지만 일본어를 표현할 글자가 없었어. 그때 이제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런 가나 문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일본어를 뭘로 표현하는 거지? 그렇지, 한자를 빌려서 일본어를 표현하는 거잖아. 우리나라에도 이거 비슷한 거 있었지. 이두, 설총이 만든 거. 그치? 그렇게까지 보면 됩니다. 베트남은 진짜 별거 없거든. 베트남은 이 시기에는 내내 천년 내내 가까이 지배당하다가 7세기의 안남도어부, 요거만 기억해주면 돼. 요거는 안남도어부가 뭐 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안남도어부가 설치된 건 7세기야. 그 7세기를 물어보기 위한 선지야. 그러다가 이제 10세기에 응호구엔이 당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독립을 하고 응호 왕조를 세워. 딱 여기까지. 베트남은. 자, 이렇게 해서 각국사 개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인구 이동과 전쟁을 나가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어요. 안녕.